ICT 배웠다고요? 그러면 유동성과 효율성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세요. 못하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한국 유튜브에서 ICT 강의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핵심을 제대로 찝어주는 영상이 없습니다. 겉핥기로 용어만 던지고 정작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지표 센세잖아요? 지표 센세가 왜 ICT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3만 시간 넘게 차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표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RSI, MACD, 볼린저 밴드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이거 다 결과물이에요. 시장이 움직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ICT는 다릅니다.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오늘 알려드릴 ICT는 원조 200만 해외 유튜버가 알려준 그대로 전달드리면서 거기에 저만의 실전 팁까지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이 ICT 영상 시리즈 하나로 ICT의 진짜 핵심이 잡히실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돈의 흐름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돈을 잃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뇌는 10만 년 전 원시인의 뇌 그대로입니다. 원시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생존.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음식이 보이면 당장 먹어야 해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본능이 우리를 수만 년간 살아남게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능이 트레이딩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시인 뇌는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있어, 나도 빨리 먹어야 해. 이건 포모로 고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조금 떨어졌어요. 원시인의 뇌로 위험해, 도망가야 해, 공포에 손절하는 거예요. 그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원시인의 뇌로 아니야, 버텨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손실 확대죠. 그 수익이 조금 났어요. 원시인의 뇌로 빨리 수익을 확보해, 사라지기 전에. 수익은 조기에 확정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실은 끝까지 버티고 수익은 빨리 확정해 버리는 것. 이게 원신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시스템. 원시인 뇌를 이길 수 있는 명확한 기준. 그게 바로 오늘부터 배울 ICT의 개념입니다. ICT의 개념은 스마트 머니 개념의 기초에 있어요. 스마트 머니가 뭐냐면요,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기관 투자자, 은행, 헤지펀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ICT는 바로 이 스마트 머니의 관점을 파악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CT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곧 스마트 머니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의 반대는 뭘까요? 덤 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소자본 리테일 트레이더들이죠. 자,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게요. 스마트 머니의 특징. 첫째, 돈의 흐름을 읽고 주도합니다. 스마트 머니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려요. 우리는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거고요. 둘째, 알고리즘을 따릅니다.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언제 가격이 올라가고 왜 가격이 내려가는지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감정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특히 덤 머니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뺏는 거예요. 마치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버리는 거죠.
반대로 덤머니는요, 첫째, 돈의 흐름을 모르고 끌려다닙니다. 포모라고 하죠. 아, 올라가고 있어, 나도 빨리 들어가야 해. 불안함을 느끼면서 좋지 못한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입하자마자 올라가고 있던 가격이 얼마 안 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둘째,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트레이딩을 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감에 의지하는 거죠. 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트레이딩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확신이 없어요.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익절할 거야,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포지션을 끌고 갈 자신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올라가다가 조금만 되돌림이 발생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팔아버립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모르면서 끌려다니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두세 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ICT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덤머니 세계에서 벗어나 스마트머니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일까요? 누가 ICT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리퀴디티죠. 두 번째는 효율성, efficiency죠.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 위에 시장의 작동 원리인 PO3, 파워 오브 3입니다. 그리고 BPR, 밸런스 프라이스 렌지를 이해하고 그 위에 최고의 매매 진입 전략, 매크로 타임을 활용한 엔트리를 더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동성이 뭐냐, 효율성은 뭐냐, PO3는 뭐냐, BPR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오늘 강의와 앞으로의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차차 배우게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유동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럼 스마트머니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은 돈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움직여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가격은 돈이 쌓여 있는 곳, 돈이 모여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여기에 돈이 모여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이 차트를 기준으로 여기가 최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사겠다 주문을 넣는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팔겠다 주문을 넣기 시작해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팔겠다라고 주문을 넣으면 여러분의 손절점은 어디에 잡으시겠나요? 당연히 전고점 위나 약간 위나 이런 부근에 잡겠죠? 가격이 내려갈 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비슷한 자리, 전고점 부근에 손절점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간 사람, 여기서 숏을 간 사람, 여기서 숏을 간 사람 모두 이 부근에 스탑로스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쌓일까요?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이 여기에 쌓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 라벨을 이렇게 넘는 순간 여기에 있던 계약이 한꺼번에 체결이 되겠죠. 즉 많은 계약이 여기에 지금 몰려있고 그게 바로 돈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이게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이 고점 스윙 하이라고 해요. 이 스윙 하이 위에서는 매수축 유동성,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가 쌓이고 저점 스윙 로우라고 해요. 스윙 로우에서는 이렇게 매도측 유동성, 셀 사이드 리퀴디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는 이 유동성들을 봅니다. 오, 저기 맛있는 돈이 쌓였네. 가격을 저기로 움직여서 다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격이 유동성이 쌓인 쪽으로 몰려요. 이렇게 하락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린 거죠. 그리고 이런 꼬리 같은 경우도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에 모여있으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사이드 리퀴디티, 매수측 유동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라서 유동성을 턴 거예요. 즉 유동성이 많이 몰린 쪽으로 가격은 갑니다. 이게 시장의 진짜 지표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공정 가치 갭, fair value 갭과 연결이 돼요. 저는 이것을 공정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FVG, fair value 갭, 공정 기회에 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해봅시다.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니까 팔자 주문이 계속 체결됐어요. 자기가 팔려고 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만족했겠죠? 근데 여기서 사려고 한 사람들은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서 내가 사려고 하는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주문이 달성하지 않은 거죠. 불만족이 되겠죠?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이 페어 밸류 갭이 생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캔들들이 연속으로 있는 게 보이죠? 첫 번째 캔들의 고점과 세 번째 캔들의 저점, 그 사이에 겹치지 않는 구간, 이 빈 공간이 바로 플러스 FVG입니다. 즉 이 플러스 FVG는 매수자가 불만족하면 생기는 FVG예요. 그리고 첫 번째 캔들과 세 번째 캔들의 색깔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팔 기회를 못 얻어서 생긴 건 마이너스 FVG예요.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캔들의 저점, 세 번째 캔들의 고점, 이 사이의 갭이 마이너스 FVG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싫어해요. 불공정하니까요. 한쪽만 기회를 얻고 다른 한쪽은 기회를 못 얻으니까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깨진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돌아와서 갭을 메꾸고 다시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즉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동성은 돈이 어디에 모여 있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통하여 타겟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요. 그리고 효율성은 어디가 비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역할은 진입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즉 언제 들어갈지를 이 효율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이걸 미리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생겼다면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겠구나,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떨어지겠구나를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과 미래를 내다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스마트머니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배워볼게요. 이걸 파워 오브 3라고 해요. 3가지 단계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개념입니다. 1단계 어큐뮬레이션, 축적이에요.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포지션을 모으는 단계예요. 이때 시장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즉 레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도 횡보, 레인지 체제, 어큐뮬레이션, 축적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방향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덤머니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지루하다, 방향이 안 나오네. 근데 스마트머니는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냐면요, 조용히 포지션을 축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횡보 구간에 위아래로 유동성을 쌓는 거예요. 위쪽에도 손절 주문이 많아지고 아래쪽에도 손절 주문이 점점 쌓이겠죠?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매니퓰레이션, 조작이에요. 또는 리퀴디티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가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축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요. 이건 스마트 머니가 일부러 가짜 움직임을 만드는 단계예요. 즉 진짜로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이런 매니퓰레이션,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왜 이렇게 아래로 쑥 찌를까요? 아래쪽에 이 쌓여있는 유동성들을 먹기 위해서예요.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여기에 손절을 걸어놨던 사람들 다 손절 당하겠죠?
그래서 이 손절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스마트 머니는 싼 가격에 물량을 여기서 확보하는 거예요. 즉 세력이 이 구간에서 평단을 만든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덤머니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 뚫렸다, 하락이다. 즉 이 레인지가 뚫렸다 생각하고 여기서 하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숏 포지션을 여기서 따라 들어가요. 바로 이게 스마트 머니가 원하는 거예요. 개미들을 반대 방향으로 태워 놓는 것. 이 단계를 매니퓰레이션, 리퀴디티 수입이라고 하고 유동성을 쓸어 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디스트리뷰션, 분배, 즉 진짜 움직임입니다. 이 리퀴디티 수입이 수입되고 나면 이제 스마트 머니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아래로 쑥 찌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까 여기서 숏을 진입한 덤머니들은 올라가면서 전부 청산당하겠죠. 즉 올라가면서 숏 포지션이 손절 주문 체결되고 그게 숏 스퀴징으로 상승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구간에서 축적이 이뤄지고 어큐뮬레이션,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조작이 이뤄지고 매니퓰레이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디스트리뷰션, 분배가 이뤄지는 거예요. 즉 축적 구간에서 스마트 머니의 행동은 포지션을 모으고 유동성을 축적하는 거고 덤머니의 반응은 지루하다, 방향이 없다면서 추세가 타면 진입하려고 탈출을 해요. 여기선. 그리고 이 매니퓰레이션 단계에서 스마트 머니의 행동은 가짜 움직임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팔지 않거나 이 구간에서 재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 디스트리뷰션, 분배에서 스마트 머니는 진짜 방향으로 이 축적 단계에서 쌓아놨던 걸 익절하는 거죠. 이게 시장의 3박자 리듬입니다. 이걸 알면 스마트 머니의 속임수에 안 당하게 돼요. 오히려 이 2단계 수입이 나올 때 아, 이건 가짜 움직임이구나, 곧 진짜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SI가 급락했다고 따라서 쇼치는 게 아니라 이건 수입이구나, 곧 반대로 가겠다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를 합쳐서 AMD라고 합니다. 어큐뮬레이션, 매니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 축적, 조작, 분배. 꼭 기억해두세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야 다음 수업에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돌려보세요. 이해가 되실 때까지 계속 돌려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아까 PO3에서 AMD, 축적, 조작, 분배를 배웠죠. 이제 여기서 디테일한 한 단계를 더 들어갈 거예요. 조작이 발생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동성을 수입하면 축적된 유동성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이 이렇게 수입, 조작된 곳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세력 입장에선 돈을 다 쓸어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저항이 강해져요. 이걸 고저항 유동성이라고 해요. 가격이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요. 반대로 이게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들에 유동성이 많이 축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들. 그럼 이렇게 유동성이 축적된 구간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약합니다. 이걸 저저항 유동성이라고 해요. 마치 자석처럼 조작이 일어난 후 이 유동성을 먹으러 이렇게 오르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구간 또 잘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유동성을 수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강하게 눌려요.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먹죠. 그러니까 가격이 위로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내려가면서 쌓인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당기니까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원리고 기본입니다. 이걸 알면서 보면은 이제 차트가 좀 다르게 보여요. 속도까지도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차트를 보면 유동성을 축적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급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 1시간 걸린 거를 여기서는 10분 만에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저항을 안 받으니까. 고저항이 밀어내고 저저항은 끌어당기니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위쪽 유동성은 수입이 됐는지 축적 중인지, 아래쪽 유동성은 수입이 됐는지 축적 중인지. 이렇게 수입이 된 쪽들은 고저항, 빠르게 밀어내리거나 그 반대쪽으로 빠르게 흐른다. 빠르게 흐르는 이유는 저저항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쪽으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 일어난 쪽은 고저항, 반대쪽은 저저항. 여기도 조작이 일어난 쪽 고저항, 반대쪽 여기는 저저항. 이거 진짜 ICT에서 중요해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파악을 해도 가격이 어디로 갔지, 얼마나 빠르게 갈지가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FBG 심화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제 이 FBG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FBG가 생기면 시장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반응은 리스펙. 리스펙은 FBG의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FBG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꼬리로 FBG를 갭을 메꾸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이 FBG를 리스펙, 존중한 거예요. 즉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FBG 방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FBG가 생겼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 갭을 채웠으면 이 밑에 있는 셀사이드 리퀴디티 유동성을 먹으러 내려가야겠죠. 근데 약간만 내려가고 다시 위로 뚫어버렸어요. 이 FBG를 봉까지 이 구간에서 마감하면서. 이건 이 FBG를 무시한 거예요.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바뀐다는 신호예요. 저는 이걸 페인트 칠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요. FBG는 페인트를 한쪽 방향으로만 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이 있는데 윗표면을 이렇게 쓱쓱 칠했어요. 그럼 아래쪽은 안 칠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 덜 칠해진 부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메꾸고 가는 겁니다. 메꾸고 나서 이렇게 원래 방향으로 가면은 리스펙트, 메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반대로 가버리면 리젝션. 그래서 FBG를 보면서 이걸 따를 것인지 무시를 할 건지 이걸 관찰하는 것,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강력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제 진입 타이밍이 귀신같이 달라질 겁니다. BPR은 밸런스드 프라이스 렌지의 줄임말이고 균형 가격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축적, 조작, 분배, AMD죠? 가격이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축적하다가 조작이 일어났어요. 조작이 일어날 때는 빠르게 이렇게 급락을 하겠죠? 가격이 급락한다면 FBG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즉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수입하러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수입하고 나면서 이렇게 상승 FBG가 나왔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면 하락 쪽에 페인트도 칠해졌고 이제 상승 쪽에 페인트도 칠해진 거예요. 양쪽이 다 칠해졌으니까 이 구간은 깨끗해진 거죠. 그럼 더 이상 칠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균형 가격 BPR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FBG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이걸 합쳐버려요. 큰 타임 프레임이면 합치진 않지만 지금 이거는 1분봉이거든요. 1분봉처럼 작은 프레임에서는 그냥 여기랑 여기를 합쳐버립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왜 BPR이 생기냐면 아까 배운 거를 연결해 볼게요. 축적 이후 나오는 게 뭐예요? 조작이죠. 이 아래쪽에 유동성을 수입하러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이제 이 조작, 수입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하죠? 이 위쪽에 쌓인 유동성들을 먹으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아래쪽에 유동성을 먹었으니까 여긴 고저항 유동성이고 이 위쪽은 유동성이 축적됐으니까 저저항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급하게 올라갔죠.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상승 FBG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FBG, 상승 FBG가 연달아 나오면서 주도권이 바뀌는 구간, 이게 BPR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도를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하락 FBG가 이렇게 두 개 연달아 나온 구간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상승 FBG가 여기랑 여기 이 녹색 구간이죠. 이 하락 FBG랑 상승 FBG가 겹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이 구간이 BP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락 FBG, 상승 FBG가 겹치는 구간이 BPR이 된다. 마이너스 BPR은 반대겠죠? 상승 FBG가 나오고 하락 FBG로 덮였을 때 그럼 이 구간이 BPR이 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플러스 BPR, 상승이 나오고 하락으로 FBG가 덮이면 마이너스 BPR. 그래서 BPR이 형성이 되면요 유동성 수입이 완료되고
반대쪽 FBG가 생기고 균형이 생성된 거는 양방향 페인트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왜냐면 이미 양쪽 페인트를 다 칠했는데 다시 칠하러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BPR이 형성되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셋업이에요. 자, 이제 실전 매매 모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BG를 이용한 대표적인 ICT 매매 셋업 두 가지예요. 모델 1은 ICT 마켓메이커 2022 모델인데 이너서클 트레이더 200만 유튜버 그 사람이 2022년에 공개한 모델이고 ICT에서도 여러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딸에게 트레이딩을 가르쳐 주면서 이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셋업 조건은 첫 번째, 이런 축적 구간에서 유동성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고점을 넘는 이 추세 전환 시그널 추주가 나오는 거죠. CH. 그때 형성된 FBG, 이 구간의 가격이 이렇게 리테스트로 올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절점은 그 전 저점에 두셔도 되고 이 FBG 하단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 끝에 두셔도 돼요. 저는 이게 1분봉 캔들이라 이렇게 맨 밑에 뒀다 가정하고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보았고, 손익비는 1대 3.3으로 매우 높은 손익비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모델을 쓸 때는 이 하단의 유동성, 이 스윙 로우 이런 구간을 이렇게 잠깐 찌르고 빼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봉 마감이 하방으로 될 경우 다시 봉이 이 중요한 저점 안으로 수입의 형태로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10분도 안 됐어요. 빠르게 올라서 그 전에 고점 위로 봉 마감하면서 여기서 추즈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순서는 수입이 나오고 추세 전환 CH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FBG 구간의 되돌림이 이렇게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거다. 막 이렇게 급등한 느낌의 FBG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추즈가 생기기 전에 FBG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하는 것도. 이건 선택이고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정말 핵꿀팁인 엔트리 모델이에요. BPR, IFBG 모델인데, 먼저 IFBG는 아까 설명 안 드렸죠. BPR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냥 똑같이 봅니다. 솔직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FBG잖아요. 이 마이너스 FBG 위로 봉이 마감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간이 IFBG로 바뀌는 거예요. 즉 FBG가 SR 플립 된다면 IFBG라고 한다. IFBG의 I는 인버션, 반전이라는 의미죠. SR 플립 되면은 IFBG, FBG끼리 겹치는 구간은 BPR. 여기서 겹치는 구간은 여기죠. 그럼 여기가 BPR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봐요. 저는 이거를 1분봉 엔트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SR 플립 되고 이 구간 전체를 그냥 BPR, IFBG 어떤 걸로 불러도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명확한 이론을 아셔야 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뭐 BPR이라고 할게요. 그냥 통합해서 1분봉인데 쥐꼬리만큼 겹치는 거나 이만큼 또 엄청 작은데 이걸 굳이 나눠야 되나 싶어요. 실매매 해보면 똑같습니다. 1분봉에서. 하지만 이론은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셋업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축적 이후에 조작이 발생했죠. 이때 하락 FBG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즉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승할 때 BPR이 형성이 됐겠죠. 여기서. 그럼 이 BPR 형성이 됐을 때 이 구간 되돌림에서 진입을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BPR이 여기서 형성되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 내려와서 BPR로 되돌림이 왔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구간이 조작 이후 균형 가격이 형성됐기에 분배까지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무 BPR에서만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축적, 조작 이후 나온 BPR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FBG든 BPR이든 이 구간에 상관없어요. 첫 번째 알려드린 이 ICT 2022 모델은 시장 구조 전환을 먼저 이 추즈가 나오는 걸 본 다음에 여기서 진입을 해야 돼요. 하지만 BPR 모델은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아까 설명드린 아래쪽의 유동성은 이미 수입해서 고저항이 되었고 그건 양쪽의 페인트 칠이 끝났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모델은 더 빠르게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두 가지 셋업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BPR, IFBG 이 모델을 이걸 주력으로 쓸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언제 이 셋업을 찾아야 될까요? 아무 때나 찾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ICT에서는 매크로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크로 타임이란 매 시간 50분에서 다음 시간 10분까지, 즉 이 20분 동안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들이 이 시간에 주문을 집행하거든요. 유동성이 수입되고 FBG가 만들어지고 BPR이 형성되는 일들이 주로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들에서 집중해서 셋업을 찾아야 돼요. 매크로 타임이 시작되면 차트 앞에 앉아서 유동성 수입이 나오는지 BPR이 형성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매크로 타임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셋업이 안 나왔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매크로까지. 이 시간에 포지션이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다 이겁니다. 매크로 타임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50분, 다음 시간 10분, 하루 중에 그런 매크로 타임이 24번 있겠죠? 자, 이제 깔끔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차트를 여시면 이 7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유동성 확인. 위쪽에 쌓인 돈은 어디에 있는지, 아래쪽에 쌓인 돈은 어디인지, 아까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 셀 사이드 리퀴디티 어느 쪽에 더 많이 쌓였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동성 상태 파악. 어디가 축적이 되었는지, 저저항이고 타겟이죠. 그리고 어디가 조작, 수입이 일어났는지, 고저항 유동성이고 지지 저항입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3 단계 파악. 지금이 축적, 어큐뮬레이션인지, 조작 단계인지, 매니퓰레이션, 진짜 움직임, 분배 단계인지, 디스트리뷰션. 네 번째, FBG 확인. 최근에 생긴 FBG가 있고 그 방향은 어떤지. 다섯 번째, 반응. FBG를 리스펙트 하는지, FBG를 리젝션 하는지. 여섯 번째, BPR 형성 여부. 상방된 FBG가 연속으로 나왔는지,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IFBG도 똑같습니다. 일곱 번째, 진입 결정. 이 6개의 기준이 충족됐을 때, BPR이 형성됐을 때 진입을 합니다. FBG만 있는 건 첫 번째 알려드린 마켓메이커 2022 모델, 그거는 구조전환 확인 후 눌림에서 확인 후 진입. 그래서 이 실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순서대로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체크리스트 이 7가지 중 첫 번째, 유동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축적, 어큐뮬레이션 구간에서 유동성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을까요? 상방이겠죠? 하방은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상방 유동성 구간 말고는 유동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점을 흡수하면서 유동성이 흡수된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저점을 흡수하면서 유동성이 없어지고, 여기도 저점을 흡수하면서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남은 유동성은 화면상 이 구간 말고는 없는 거고, 여기는 고점을 올라가면서 수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유동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동성 상태가 어디가 축적된 저저항 유동성인지, 타겟 범위죠. 어디가 수입이 된 고저항 유동성으로 지지 저항인지 보는 겁니다. 현재는 이 하방이 고저항 유동성이겠죠. 수입이 됐으니까. 상방은 이렇게 축적이 됐으니까 이 구간이 이제 타겟 범위입니다. 즉 우리는 롱 포지션을 노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PO3 단계를 파악합니다. 지금이 축적인지 조작인지 분배인지 보는 거예요. 현재는 축적 단계 밑으로 급락하면서 조작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완벽한 조작은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전부 확인해야 돼요. 네 번째, FBG가 있는지 봐야 돼요. 최근에 생긴 FBG는 베어리시 FBG로 2개가 형성된 상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마이너스 FBG를 존중하는지, 이렇게 존중하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FBG를 상방으로 뚫어버리면서 존중하지 않고 리젝션을 하였죠. 즉 추세 반전을 한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BPR 형성 여부를 봐야 돼요.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아까 있던 마이너스 FBG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나온 이 플러스 FBG가 중첩되는 구간, 이 구간은 BPR 겸 IFBG도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FBG 위로 복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BPR 형성 여부까지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진입을 결정해야 돼요. 이 BPR이 형성됐을 때 즉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손절을 여기로 두셔도 되고 여기로 두셔도 되고 여기로 두셔도 되고 여기로 두셔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1분봉이니까 이 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PR이 형성됐다는 건 페인트 칠이 이 아래 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진입을 바로 하셔도 되고 되돌림이 왔을 때 BPR에서 진입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BPR이 생겼다는 건 축적 이후 이대로 쭉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BPR이 형성된 건 이 구간이 조작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하실 때는 BPR이 형성이 됐을 때 바로 그 복마감 캔들에서 진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되돌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나 아래 이 유동성 구간들로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하단부로 잡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1분봉에서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BPR 밑으로 잡으면 여기만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 저점 부근이 가장 베스트로 보여요. 보시면은 되돌림이 나오고 상승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의 타겟 범위, 이 저저항 유동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FBG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FBG는 없는데 위로 복마감 했어요. 이 구간은 IFBG겠죠. 즉 이 구간도 셋업을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똑같습니다. BPR이랑. 그래서 여기서 잡으셔도 됐고 여기서 잡으셔도 됐고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여기서 잡았으면 평단이 조금 더 좋고 여기서 잡았으면 평단이 좀 안 좋은 대신에 만약 이 구간에 닿지 않고 여기만 닿고 오를 경우 빠른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FBG가 이 맨 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FBG랑 BPR을 따로 구분두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추세 반전이고 페인트 칠이 칠해졌기 때문에 그 아래 구간이나 마이너스 BPR이나 마이너스 IFBG 같은 경우 윗구간으로는 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는 거죠. 결국 보시면 이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하면서 이 저저항 유동성을 빠르게 수입하면서 목표가 최종 타겟 범위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ICT에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90% 이상요. 저는 1분봉에서 쓰지만 이건 모든 타임프레임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방금 이 실전 분석 보셨죠? 제가 알려드린 이 실전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유동성을 확인하고 조작 여부 파악하고 FBG를 보고 BPR 형성된 거 체크하고 BPR 되돌림에서 진입하고 저저항 유동성 타겟 범위 먹으러 가는 것까지 이 순서대로 차트를 보시고 백테스팅을 꼭 해보세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튜버들 ICT 강의 거의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FBG가 이렇습니다. IFBG는 이겁니다. BPR은 이겁니다. 유동성은 이런 겁니다. 개념만 던지고 끝입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차트를 봐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까지 짜서 알려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매매를 해보지 않으면 이런 메커니즘이 안 보여요. 그냥 AI 툴 돌려서 나온 지식들로 설명을 하니까 FBG는 이렇습니다. 유동성은 이렇습니다. BPR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실제로 차트 앞에 앉아있을 때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건 직접 매매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수천 번의 매매를 통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명확히 만들었어요. 어떤 순서로 봐야 실수가 줄어드는지, 어떤 순서로 봐야 A+ 셋업을 놓치지 않는지 직접 제가 깨지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귀한 거예요. 구독자님들 이거 익히시면 이제 차트 보는 시야가 분명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을 거듭합니다. 지금까지 뭘 봐야 하지? 하면서 멍하니 차트만 봤다면 이제는 이건 축적이네. 아직 수입을 안 했네?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배운 거는 꼭 백테스팅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건 ICT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절반도 안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유동성, 이 PO3, 고저항, 저저항, BPR, 매크로타임, 이게 ICT의 뼈대인데 이 뼈대 위에 붙여야 할 살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킬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아 세션, 뉴욕 세션, 런던 세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매크로타임은 잠깐 언급했었죠. 근데 이게 왜 50분에서 10분인지, 어떤 세션에서 더 잘 먹히는지, 이런 깊은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프레임 FBG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1분봉인데 날봉, 15분봉, 1시간봉, 주봉까지 이게 겹치는 구간이 또 있거든요. 그걸 컴플루언스 존이라고 해요. 여러 타임 프레임의 FBG가 겹치는 곳, 이 구간에 반응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것도 아직 안 알려드렸죠. 오늘은 1강이에요. 앞으로 킬존, 이 다중 타임 프레임의 FBG, 전일, 전주, 고점, 저점, 그리고 더 고급 진입 전략까지 제대로 된 ICT, 완벽한 마스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구독자님들의 트레이딩 실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누굽니까? 지표 센세잖아요. 제가 왜 지표 센세인지 아시나요? 그냥 지표를 리뷰해서 지표 센세가 아니잖아요.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 모든 ICT 개념을 이렇게 지표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지표를. 원래 유동성, FBG, 매크로타임, 킬존,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배울 내용들까지 매번 차트에서 눈으로 하나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보시면 이런 박스들이 아시아, 런던, 뉴욕 타임은 4가지로 나눠져요. 정확히 말하면 뉴욕 모닝, 점심, 오후, 그리고 뉴욕 모닝에서 IR, OR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전일 고점, 저점, 전주 고점, 저점, 그리고 며칠 전 고점, 저점까지 NDOG, NWG 갭까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주봉 FBG를 이 1분봉에 다 하나면에 표시가 돼요. 각 타임프레임별로 색깔로 표기가 되었고, FBG가 겹치는 이런 컴플루언스 존 자동 감지됩니다. 그리고 SR 풀립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배우실 모든 ICT의 개념이 이 지표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건 기초 뼈대고, 앞으로 배우실 킬존, 다중 FBG, 전일, 전주, 고점, 저점, 이걸 다 눈으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지표가 자동으로 다 잡아드려요. 여러분은 그냥 이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앞으로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공개 드릴 거예요. 개념을 먼저 배우시고 그 개념에 맞는 지표를 드리는 방식으로요. 그래야 왜 이 지표가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ICT 개념도 배우시고 그 개념이 담긴 지표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ICT 알려주는 곳 대한민국에 저 말고 없습니다. 찾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한번.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ICT 개념, 유동성, FBG, PO3,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보조지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보여드린 ICT 전용 지표까지 킬존, 매크로타임, 다중 타임프레임 FBG, 전일, 전주, 고점, 저점, 이거 전부 다 제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팅 가이드도 드리고 실시간 차트 분석도 공유하고 질문도 받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시다 막히시면 물어볼 것도 필요하잖아요.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내용만 인증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동성 수입 후 축적된 곳으로 빠르게 간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제 차트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시리즈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알림 설정은 꼭 해두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한번 작성해주시고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지표센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